오늘의 공모주 참가번호 1번 광고 기반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MBT입니다. 청약 일정은 1월 12일에서 1월 13일이고 환불일은 이틀 후인 1월 15일, 상장일은 1월 21일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을 무려 1,400원이나 초과한 19,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공모 규모는 158억의 소형급입니다. 청약 한도는 온라인 청약 시 16,600주로 금액으로는 약 1억 5,770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배정 방식은 아직 균등 배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받게 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이며 특이사항으로 기술성장 특례 케이스 중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이라는 점인데 기술력보다는 사업 모델의 타당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상장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플리토, 캐리소프트에 이어 사업 모델 특례 상장으로는 세 번째로 상장하게 됩니다. MBT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모바일 광고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 플랫폼은 광고를 보면 유저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즉, 광고를 유통하면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광고를 시청하는 이용자에게 포인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원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및 모바일 쇼핑 등 신규 사업의 확장이 용이해지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캐시슬라이드로 유명한 스마트폰 잠금화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B2C 포인트 플랫폼 사업, 두 번째가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제휴 기반의 B2B 대상 포인트 플랫폼 사업, 세 번째가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활용한 모바일 쇼핑 사업입니다. MBT의 매력은 명확합니다. 세계 최초 스마트폰 잠금 화면 플랫폼인 캐시슬라이드는 누적 가입자 수 2,500만 명의 유저를 바탕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이며 현재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네이버 웹툰 등 대형 사업자와 제휴하여 B2B 포인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에디슨 오퍼월의 경우 사용자에게는 무료 포인트, 제휴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공하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며 에디슨의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165%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라 현재 캐시카우인 캐시슬라이드를 뛰어넘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네이버 계열, 투자사는 카카오 계열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에디슨 오퍼월 제휴는 현재 네이버 계열사로 확장하면서 일본 북미 시장까지 동반 진출한 상태이며 주주로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공모 후 기준으로 9.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기술 성장 특례 상장인 만큼 실적 면에서 현재 가시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2019년에는 23억 수준의 영업이익 흑자였으나 2020년에는 440억 매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다시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956억의 매출과 14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역시 존재합니다. 사업 관점에서는 특허권 소송이라는 악재가 존재합니다. 최근 5년간 특허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던 건이 4건이었고 이 중 3건은 MBT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현재 한 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소송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소송가액은 1억 원으로 큰 규모는 아니며 만일 패소할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소송가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합약을 한 만큼 재무적인 영향은 거의 없고 승소에 대한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두고 잦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결과에 따라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송이 잦은 만큼 MBT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기술에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공모주 투자 관점에서는 유통 가능 물량에서 위험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기존 주주 비중이 약 30%인 것에 비해 공모주주 비중은 9%로 기존 주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공모주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환 사채를 포함하여 1개월 뒤에 보호회수가 풀리는 물량이 전체 물량 대비 18% 수준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상장 1개월 후에 주가 하락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주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평가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425대 1, 1481건의 참여 건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카카오게임즈, 포인트 모바일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을 초과하여 확정되었으며 공모가 이상으로 신청한 비율이 가격 미제 시 포함 91.4%로 기관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를 높인 것은 다소 아쉽지만 역대급 경쟁률인 점과 신청 가격 분포가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평가 등급으로 따지면 S급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주 한 잔이 상장일 옥석을 가리기 위해 간단한 지표로 평가하는 방법인 옥석 진단에서는 총 7점으로 역대급 경쟁률에 비해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0.7%라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장외 거래 시세는 이미 공모가 대비 2배에 가까운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점수가 상위권에 해당하므로 평가 등급은 A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공모가의 적정 수준입니다.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플레이디를 비교 그룹에 추가한 후 현재 PER로 계산해보니 평균 PER은 27.1배가 나왔습니다. 최근 1년간 코스닥 상장주의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평균 할인율인 23.5%를 적용하면 공모주 한 잔이 산정한 공모가는 16,750원입니다. 확정된 공모가 19,000원과 비교하면 괴리율이 13.4% 수준으로 저렴한 공모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 등급은 B를 부여합니다. 세 가지 항목의 심사 점수를 종합한 결과 MBT는 최종 A등급의 우수한 등급으로 청약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심사평도 한번 들어볼까요? 역대 3위의 경쟁률. 제가 지금 뭘 본 건가요? 공모가를 높이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새해 첫 공모주 흥행 성공에 기분은 좋습니다. 협력사는 네이버 계열, 투자자는 카카오 계열인 점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공모가가 높다고 청약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만약 신사업의 방향이 모바일 쇼핑보다는 포인트 플랫폼에 핀테크나 암호화폐를 연계하는 등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지금의 페스티벌 같은 장에서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주 일반 투자자 중 한 사람인 저희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공모주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평은 커뮤니티 탭에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자유롭게 댓글로 한 줄 심사평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심사평은 즐겁게 공모주 투자를 하는 동시에 개별 공모주 종목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미리 확인해 보려는 취지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니 반응이 좋지 않으면 무리수라고 판단하고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투표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구독자 심사위원 분들의 62%가 B등급으로 평가하셨고 분위기에 이끌려 청약은 할 예정이지만 시초가만 노리신다는 의견에 많이 동조해 주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구독자 심사위원 분들의 심사 결과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공모주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를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관 경쟁률이 1300대 1 이상이었던 공모주는 총 11건, 이 중 8건이 상장일 시초가가 100% 상승하여 시작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공모 규모 200억 이하인 공모주로 한정해보면 시초가가 더블로 상승하여 시작할 확률이 무려 100%입니다. 또 이 중에서도 장중 따상까지 터치할 확률은 50%나 되었다는 김칫국 한 사발을 잊지 않고 나눠드리면서 이상 새해 첫 번째 공모주 MBT를 맛보았던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